안녕하세요. 2026년 2월 4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조덕근 목사님의 야고보서 4장 1절 헬라어 직역 및 주석이라는 문서인데요. 이게 뭐랄까 영적인 미제 사건 파일 같은 느낌이에요. 아, 미제 사건 파일이요? 네, 평화롭던 공동체가 어느새 전쟁터로 변해버렸는데 그 진짜 범인은 누구고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저희 임무는 이 주석을 단서로 단 한 구절 속에 숨겨진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정체는 아마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이 된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죠. 조덕근 목사님 주석에 따른 헬라어 직역본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 수사의 출발점이죠. 어디로부터 전쟁들이 일어나며 어디로부터 전투들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너희의 지체들 안에서 교전 중인 너희의 욕망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보통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면 뭐 의견 충돌이나 감정 싸움 정도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전쟁들, 헬라어로 폴레모이라고 하고요. 또 전투들, 마카. 네, 둘 다 군사 용어입니다. 이건 좀 과장이 심한 비유 아닐까요? 뭐 주차 문제로 다투는 걸 전쟁이라고 부르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군사 용어를 끌어온 겁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폴레모이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총력전을 의미하고요. 전투를 의미하는 마카이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교전을 의미하거든요. 아, 스케일이 다르네요. 큰 전쟁과 그 안에 작은 전투들. 맞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 언성 좀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파멸시키려는 그런 파괴적인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은 끝장을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상태를 묘사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갈등의 본질을 꿰뚫어본 진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조덕근 목사님의 해석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더 나아가서 어디로부터 이 포텐이라는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하는 수사법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반복하는데도 의미가 있군요. 네, 이건 뭐랄까? 듣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장치 같은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나?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렇게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잠깐만, 스톱. 그 싸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진짜 시작점이 어디야? 라고 억지로라도 근원을 보게 만드는 거죠. 와, 그 표현 좋네요. 멱살을 잡고. 마치 사건 현장에서 핏자국을 따라 범인의 은신처를 찾아가는 형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어디로부터라는 질문을 따라가 보면 첫 번째로 지목되는 장소는 어딘가요? 첫 번째 장소는 너희 가운데서, 즉 앤 휘민입니다. 바로 당신이 속한 공동체 내부죠.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곳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범죄 현장에 불과해요. 아, 진짜는 따로 있다. 네, 이 주석의 진짜 날카로움은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진짜 전쟁터, 즉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진짜 근원지는 따로 있다고 지목하거든요. 그게 바로 너희의 지체들 안에서 엔토이스 멜레슨 휴먼이라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지체들 안에서라. 이게 좀 독특하게 들리네요. 보통 이런 문제는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굳이 지체들, 그러니까 몸을 지목했을까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이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은 이 지체들, 멜레신이 무슨 영적인 비유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비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말 그대로 우리의 눈, 귀, 입, 손, 발, 심지어 배와 같은 구체적인 신체 기관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갈등의 원인이 무슨 거창한 신념이나 신학적 논쟁 같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원초적인 몸의 문제라는 건가요? 예를 들면 누가 내 몫의 떡을 더 가져가서 화가 난다거나 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은 게 눈에 거슬린다거나 이런 아주 본능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고상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수많은 다툼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결국엔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우리 몸의 감각적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인간의 몸 자체가 이미 수많은 욕망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내전 상태의 전장이라는 거죠. 내 몸이 이미 전쟁터다. 네, 공동체라는 밖의 전쟁은 사실 각자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내전이 통제불능이 돼서 터져나온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시각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개인의 몸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 축소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군요. 그렇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그 몸속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주동자, 즉 진짜 범인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본문은 너희의 욕망들, 해도는 휘몬을 지목하는데요. 네, 드디어 범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욕망들, 헬라어로는 헤도네입니다. 해도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이나 비전 같은 긍정적인 욕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조덕극 목사님의 주석은 이 헤도네가 철저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아주 말초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쾌락주의를 뜻하는 헤도니즘의 어원이 바로 이 헤도네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하. 여기서 저자의 신랄함이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자부하던 당시 신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신앙의 이름으로 벌이는 그 거창한 전쟁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알아? 바로 그 동물적이고 저열한 쾌락, 헤도네 때문이야 라고 폭로하는 셈입니다. 겉은 경건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날뛰는 건 지극히 본능적인 쾌락 추구라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이네요. 그런데 왜 욕망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욕망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이 주석은 그 복수형의 의미도 놓치지 않아요. 네. 만약 단수였다면 뭐랄까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형을 씀으로써 우리 안에 욕망이 얼마나 편편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파편화요? 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저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동시에 편하게 쉬고도 싶은 서로 충돌하고 조화되지 않는 여러 갈래의 욕구들이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리저리 찢기는 상태인 거죠. 아,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군요. 이 모든 폭로 끝에 그것이 아니냐? 우크라는 질문이 붙는군요.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는 강력한 수사법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어 우크로 시작하는 질문은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라고 긍정할 것을 이미 확신하고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아,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거의 그런 셈이죠. 너희 싸움의 진짜 원인이 이 저열한 쾌락 때문이지. 솔직히 너도 알고 있잖아. 인정해. 라고 압박하는 것과 같아요. 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의 민낯을 바로 눈앞에 들이미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공동체의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전쟁이고 네, 그 전쟁의 진짜 발원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개인의 몸이며 그렇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범인은 파편화된 저열한 쾌락들이다.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완성된 그림, 즉 범죄의 전모를 보여주게 되나요?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자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교전 중인 스트라티오메논입니다. 교전 중인 조덕근 목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가 아주 중요해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현재 분사형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죠? 이건 이 욕망들이 가끔씩 불쑥 튀어나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군대가 24시간 주둔하면서 쉬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듯 이 욕망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역동적인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욕망이 그냥 존재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자는 화산이 아니라 활동 중인 활화산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이어지는 거죠. 자, 흐름을 보세요. 각 개인의 지체 안에서 저열한 쾌락들, 해도네가 끊임없이 교전 중이기 때문에
그 내전의 불똥과 포화가 결국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공동체라는 너희 가운데서 거대한 전쟁과 전투로 번져나간다. 이 논리적 흐름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아주 작은 전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외부의 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말 설득력 있네요. 그래서 이 주석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통찰은 이 구절 전체가 원인의 비속함을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의 비속함이요? 네, 비속하다는 건 천박하고 저급하다는 뜻이죠.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겉보기에는 신학적 차이나 정의 구현 혹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고뇌처럼 거창해 보이는 그 모든 분열과 전쟁이 사실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아주 놀랄 만큼 유치하고 조잡하고 말초적인 각개인의 육체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고발인 셈입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지극히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민낯을 보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거울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단순히 싸우지 마세요라는 윤리적인 권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비속한 동기를 고상한 명분으로 포장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죠. 아, 예를 들어 교회의 올바른 반향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일 수 있다는 것.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질투심일 수 있다는 걸 자각하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장치로 기능하는 겁니다. 오늘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을 통해 공동체의 거대한 갈등이 사실은 각 개인의 내면, 그것도 가장 원초적인 신체적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관점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의 비속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정말 현미경 같은 날카로운 분석이었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당신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이 주석을 통해 갈등의 뿌리가 감각적 쾌락, 즉 해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 불가능의 내면적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부의 전쟁으로 표출되는 걸까요? 아, 그 연결고리가 궁금해지네요. 야고보서 바로 다음 구절은 구하여도 얻지 못함, 즉 아이테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의 해도내가 외부로 향하는 구하는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보는 것이 당신의 다음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